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킹 섹션에서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수 상승을 가장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스피킹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섹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잘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킹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섹션이다. 이게 왜 그런지부터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안 해봐서입니다. 네, 해보지를 않아서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안 해본 게 있는 거고 사람이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당연히 해보면은 이제 또 잘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늘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섹션이지만 그냥 이거는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어는 잘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랍어를 잘할까요? 뭐 당장에는 못합니다. 뭐 생긴 거는 모르겠어요. 잘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가장 어려워하는 섹션이긴 하지만 가장 안 해본 섹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견을 말하는 문제와 요약을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을 말하는 문제는 요약을 하는 문제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스피킹 섹션은 세 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순발력. 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든지 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고 빨리 요약을 해야 되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좀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을 보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보거나 할 때도 말을 굳이 빠르게 한다고 뭐가 내용이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로 말을 하는 걸 빠르게 한다라는 기대치와 영어를 말을 빠르게 한다라는 기대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말을 할 때는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영어를 할 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왜곡을 인식이 있는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생각보다는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겠고 마치 어떤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오락실 가면은 두더지 잡기 같은 게임 해보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농구공 집어던지기 그러면은 점수를 잘 받는 거는 두더지를 한 마디라도 더 잡아야 아니면은 이제 농구공을 하나라도 더 집어 넣어야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때려줘야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순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앞뒤 말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인과관계의 흐름이 매끄러워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 토플에서는 크게 막 엄청 깊은 수준의 논리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수준의 논리를 공부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이 토플 수준의 간단한 논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순발력이랑 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를 좀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좀 따로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연습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점을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요점. 요점을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그냥 딸기 하면 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감귤을 좋아했었다가 대학교 오니까 딸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가니까 또 선배가 샤인머스켓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샤인머스켓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점을 짚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세 가지가 어떤 언어든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근데 잠깐 망각한 채로 우리가 영어 자체의 무게, 토플 스피킹의 무게 자체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이런 언어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빠뜨리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까먹지 말고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순발력. 두 번째는 논리,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말하는 문제, 요약을 하는 문제, 각각 쓰임새가 다르죠. 의견을 말하는 문제는 그냥 뭐 인터뷰 이런 거 용이고, 그죠? 아니면 발표 이런 거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약을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학술적인 지문이나 아니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견을 말하는 문제와 요약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요약을 하는 문제의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말하는 문제 하나, 그죠?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는 문제 2, 3, 4번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부터 점수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스피킹 섹션이나 라이팅 섹션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조금은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너무 이제 서운하지 않으시게, 이렇게 기본 점수가 좀 나와주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기본 점수가 좀 나와주는 거냐면은, 일단 소통은 단어 몇 마디만 해도 소통 자체는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영어로 뭐 완전하게 문장을 뱉어내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는 게 뭔지를 몇 마디 정도의 단어만 가지고 해주셔도 상당 부분이 이제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 점수가 좀 나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 점수가 보통 15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5점 정도보다 안 나온다, 스피킹이.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여기 손을 한번 얹고, 누구누구야, 잘하자 한마디 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단은 먼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영작,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한 거를 영어 자체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작인데, 영작 자체가 안 되면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점수도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작은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영작을 일단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문법이 사실상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가지고 알아야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반드시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등 단어를 좀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가로치고 최우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단어가 너무 없어서 이제 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을 해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등 단어부터 일단 먼저 익히시면 되고, 정말 토플 스피킹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짧게 몇 마디 쳐서 말만 되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점수는 웬만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 단어부터라도 우선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토플 4가지 섹션 중에서 단어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는 없는 섹션이에요. 크게는. 그래서 막 엄청 여러분들한테 학술적인 단어나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지 않는 섹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등 단어 정도만 외워줘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동의어랑 같이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단어 자체만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 연습을 할 때랑 통합형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시거나 인강을 들으시고 뭐 아니면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몇 개 보셔도 사실 유형에 대한 파악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먼저 독립형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독립형은 이 영어 자체보다는 이제 생각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거는 이제 매개체일 뿐이고, 그 사람이 하는 본질적인 어떤 생각, 이게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죠. 이게 뭐 글만 똑바로 돼 있다면은 이게 한글이든 아랍어든 영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 자체가 나가는 부분보다 이 어떤 생각이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가 사실상 이 독립형 문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못하면 감점이 되지만 생각을 못하면 빵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보다는 생각을 좀 더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근데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
먼저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시면은 안 돼요, 또.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영어로 하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한 2주 전까지는, 그러니까 실전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주 전까지는 이제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형 파악을 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죠, 그죠?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실용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뜨뜻미지근한 방향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나와있죠. 통합형은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자꾸 막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전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초 훈련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따라 읽기와 해석하는 연습을 좀 이때는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 통합형 문제들별로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은 이제 구성 요소별로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보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크립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팩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차피 점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괜히 애매하게 뭐 말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해준다? 스크립트를 따라 읽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게 이제 사실상 본격적으로 토플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첫 스텝이 될 것 같은데요. 16점에서 20점 사이입니다. 이 정도 점수대에 계시거나 이 정도 점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80점을 목표로 하시죠. 80점 같은 경우까지가 그리고 사실 90점까지도 상당히 점수를 받기 쉽게 스피킹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만 하면은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영작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나. 일단은 기초 문법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급 문법도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급 문법은 제가 이제 리딩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구와 절 정도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와 절, 동명사구, 분사구, 그리고 부정사구, 그리고 이제 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중고등 단어까지도 좀 합쳐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 연습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있다 하면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5번씩, 5문장씩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루에 한 50개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예, 문장 개수가 50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0개 단어를 가지고 5개씩 만드는 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단계별 실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45초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45초를 가지고 이게 구조가 이제 31, 본론 2개로 많이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1 본론 하나 정도를 열심히 만들어 보는 걸 연습을 좀 하시면 이게 오히려 좋다. 괜히 이거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지금 2단계에서는 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좀 템포를 좀 나눠 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초 준비 아이디어만 생각해보고 15초를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말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템포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방금과 같이 2가지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좀 아이디어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을 하루에 한 20개 정도의 토픽을 보시면서 생각을 미리미리 좀 쌓아 놓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형 같은 경우는 여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실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단계별 실습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읽고 그냥 뭐 해석해보고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한번 그 지문 자체를 쭉 들어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고, 그리고 문장별 영작 아까 말씀드렸죠. 템플릿에서 구성 요소별로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고 first, second 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영작을 여러 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딕테이션이라는 걸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 딕테이션이라는 걸 이 스피킹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스피킹, 리스닝 지문이 있잖아요, 통합형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서 모범 답안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그 A라는 문장이 나온 그 지문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따서 이제 딕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내가
모범 답안 중에 내가 이거는 못 들었는데 아니면 이건 내가 놓쳤는데 하는 부분들을 따서 딕테이션을 하시면 이게 효과가 직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딕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딕테이션도 딕테이션이지만 나는 섀도잉이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섀도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살면서 그렇게 못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섀도잉은 사실 저는 별로 비추 딕테이션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스닝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에서 노트 테이킹을 해서 그걸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연습이 되려면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고 그 시험에서는 섀도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딕테이션을 좀 권장을 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21부터 23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이제 90점 정도를 목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딩 리스닝이 좀 월등히 높은데 100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목표를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작 단계에서는 중급 문법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모르는 부분만 좀 약간 땜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표현, 그러니까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제시가 되는 어떤 쓰이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건 어떤 교재에서든 제공을 하니까 그 교재에서 나온 어떤 구문이나 문장 만드는 방법,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문장을 여러 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 단계보다 좀 더 다양한 문장들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을 여기서부터는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에서는 일단은 실전 연습 15초 준비, 45초 말하기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좀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연습을 주로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시작하는 것과 이유 두 가지 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과관계와 소예시 정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과관계만 사실 살아있어도 진짜 인과관계만 잘 따라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유에 대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주실 수만 있어도 21에서 23 정도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장담 안 드릴게요.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만들려면 뭐 브레인스토밍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실전 연습을 또 하루에 한 10개 정도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독립형 스피킹은요,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제 그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약간 원시인이 불 지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시인이 불을 지필 때 이제 뭐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긁잖아요. 그죠? 네, 캐스트 어웨이에서 본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돌리다가 내가 좀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죠? 계속 하다가 연기가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죠? 불이 톡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비비는 거 멈추고 뭘 해야 돼? 다른 걸 해야죠. 땔감을 갖다가 붓는다. 그죠? 근데 땔감이 올라갔다고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채질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다 뭐냐? 지속적인 노력이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스피킹 점수는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연습 나와있죠? 네, 실전 연습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템플릿의 구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연습이 좀 총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패러프레이징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하나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그 스크립트에서 나온 표현을 모두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영어를 잘하시면 모든 표현을 다 바꿔서 동의어 알맞은 걸 찾아서 쓸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익숙하지 않은 이 세멘틱스라는 그러니까 문맥별 어휘 사용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어휘의 특정한 문맥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약간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거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즈 자체가 좀 틀리거나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바꿔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나온 표현을 다른 문장에만 쓰셔도 충분히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표현들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문장으로 낸다. 이것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딕테이션은 여기까지는 아직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24부터 27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된 말로 영어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 단계입니다. 대체로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이제 어디 해외에서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영어 경험이 있고 뭐 어디 좀 다녀오셨고 하신 분들이 많이들 이쪽에서 좀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이 스피킹 26점이 거의 무슨 뭐 불가능한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 뭐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30점 맞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내 입장에서 점수가 계속 안 오른다고 하면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기서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때의 점수대, 그러니까 이 점수대에 학생들의 유형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단계는 아니고 사실 세 가지 유형이죠. 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딩, 리스닝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상위권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상위권 대학 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리딩, 리스닝 만점이 거의 나오는 상황에서 스피킹이 좀 점수가 아직 낮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내가 유학파야. 네. 네. 주민등록증에 막 영어 이름 들어가 있어. 막 약간 이런 유학파야. 그러면은 이제 리딩보다 사실 스피킹이 좀 더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은 그냥 팍팍 나오는데 어휘의 수준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가 않고 다양한 문장까지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리스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패러프레이징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이상의 점수는 못 나오는 케이스. 이럴 때는 이제 또 리딩을 좀 따로 먼저 하시고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학원파 이겁니다. 학원파가 뭐냐? 우직하게 내가 맨손으로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에서 배운 걸 열심히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서 뭐 템플릿도 외우고 표현도 외우고 뭐 첨삭도 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케이스들이 바로 이 정도 점수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좀 먼저 이해를 하셨죠? 네,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부터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작을 하는 연습을 따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플레인한 문장 정도는 다들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쓸 수 있는 그 표현들의 풀을 좀 넓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내가 소통은 되는 단계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좀 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normal 이라는 것보다 이제 run of the mill 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의 업그레이드 같은 걸 이제 슬슬 좀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좀 취약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이 이때가 딱 어떤 때냐면 내가 말은 많이 해요. 근데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그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셔야 되는가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전 연습을 하실 때 이 근거나 예시를 갖추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근거나 예시를 갖추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 인과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발력도 일단 있고 요점도 짚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근거나 예시가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다.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다. 이럴 때 발음 좋고 통합형 잘 나오고 독립형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한 25에서 26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거와 예시를 만드는 걸 따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말을 하면서도 자꾸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따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따로. 아시겠죠? 이 예시 쌓기를 좀 따로 해주셔야 돼요. 따로. 오케이? 그래서 이 예시 쌓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좀 돼야 잘 나오냐, 이거는 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시를 가지고 다 모든 예시를 가지고 관통하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인과관계나 근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미술 시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술 시간에서 찰흙으로 뭘 만들잖아요. 근데 찰흙으로 뭘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뭐부터 만들죠? 그 철사로 뼈대부터 만들죠. 그 뼈대에다가 찰흙을 얹어야 이제 모양새가 제대로 나온 것이고 유지가 되겠죠. 그죠? 탄탄하고. 근데 이제 찰흙만 그냥 얽히저얽히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 굳다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붙는 게 이제 찰흙이 사실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이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근거가 먼저 이제 쉽게 말해서
뼈대로 잘 잡혀 있고 거기에다가 그 뼈대에 따라서 예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이 근거와 예시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내용이 상호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대체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이 1, 2번 케이스가 많이 이걸 힘들어 하십니다. 3번은 사실 어릴 때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는 아니고 사실 이전부터 우직하게 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데 이 1번과 2번 유형들이 좀 이거를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사실 이 점수대에서 전략은 이제 독립형 은 향상시키고 통합형은 만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점수대에서 통합형을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대체로 이 정도 점수대에 계신 분들은 리딩은 잘 모르겠지만 리스닝은 그래도 잘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리딩은 제가 무슨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유학파분들 여러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유학파 중에서도 충분히 리딩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유학파 중에서 이제 리딩이 좀 안 되는데 리스닝은 좀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토플 스피킹에서 통합형 문제들에 나오는 리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 패턴만 알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이 좀 하드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딩 리스닝에서 그 리스닝이 좀 만점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은 통합형 스피킹에서 나오는 리스닝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다 잘 캐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캐치를 하는 법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디테일을 구현을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대체로 이제 문단들이 이제 모든 스피킹 문제들이 사실상 서론하나 본론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서론과 서론 그리고 본론의 그 주제문까지는 잘들 뽑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드린 디테일이고 이 부분에서 좀 알이 꽉 차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점수대, 그러니까 24에서 27 이 점수대에서 한창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본론에서 근거를 열심히 만들어 준다. 아시겠죠? 이 연습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28에서 30점. 네. 사실 이 정도 점수대에서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가르치기 제일 쉽다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들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는 게 최상급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학원에서 가장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르치기 힘든 건 오히려 큰 반전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점수대에 있으시면 사실 방향만 알려주면 알아서 잘들 가시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네, 이게 좀 되게 심오하게 들리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욕심을. 하나라도 더. 한 표현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뭐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뭐 짱돌이든 뭐든 다 잡아 던지신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점수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점수에서는 사실 영작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차라리 실전풀이를 하시고, 실전풀이라는 게 이제 그냥 실전으로 해보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타임 어택, 그러니까 타임 리미트를 좀 걸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5초씩, 10초씩 줄이고 한다든지, 독립형 5초 줄이고, 통합형 10초씩 줄이고 하신다든지 이러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 독립형 문제가 이제 만점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냐면은 대체로 한 10문장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10문장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고, 깔끔하게 모든 문장이 상호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10문장이 각각의 10문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세 마디를 하는 것보다 세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점수에 좋습니다. 그래서
꽉꽉 내용이 가득 찬 느낌이 나야 이제 만점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한 다양한 문장 패턴이나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글보다 영어가 이제 좀 뭐랄까 쓰이는 언어의 수준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있고요. 중급이 있고 그 위는 이제 허세. 자, 이게 뭐냐 말씀드릴게요. 기초는 이제 기본 의사소통을 위한 겁니다. Hi, hello, 안녕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중급은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학술적인 영어를 어느 정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사 이하 수준까지를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허세라는 건 뭐냐? 석사 이상. 그러니까 약간 학술적이 아니라 석학 수준의 약간 뭐 그런 어휘들이나 이 문법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어떤 영어 자체가 뭔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영어를 쓰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뭐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영어는 더 욕심을 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 패턴이나 표현을 사용을 할 줄을 안다는 걸 조금은 보여주셔야 이제 이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장 표현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쓸 수 있는 약간 좀 속된 말로 18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만들어 두시고 가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시도 만약에 나올 거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예시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만 나오려면 확실하게 무슨 예시고 어떤 것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욕심을. 네, 독립형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요점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한 걸로는 부족해요. 깔끔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걸로는 부족하고 깔끔해야 된다. 아까 있었던 이제 중반에서 후반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면 되고 틀린 거 없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깔끔하게까지 해줘야 된다. 들어도 한 방에 시원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만점이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디테일을 놓치지를 마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실수가 나는 거는 그겁니다. 그냥 듣다가 놓쳤어요. 이거거든요.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통합형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범 답안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섭니다. 그런데 독립형이 좀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독립형에 딱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토픽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아이디어 부족 문제, 아이디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스피킹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점수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